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범죄당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범죄당, 더불어망할당, 더불어거짓말당.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역시 당명의 별명답게 민주당이 행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국민의힘 의원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래서 구속되고, 이재명이라든지 노웅래라든지 이번에 윤관석, 이승만 의원과 같은 민주당 의원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게 관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은 이 당을 정확하게 부를 국민적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불어범죄당이라고 합시다. 범죄비호당 등등.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농락되어야 할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수 정치인들이 보통 실패를 합니다. 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직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려면은 선전 부분을 맡고 있는 국민의 힘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과 같은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렵게 설명하면은 국민들이 모르면은 법에 관심이 없고, 또 법익이 침해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분노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법의 영역을 우리의 삶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쉽게 이해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윤관석, 이승만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은 체포동의안 부결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범죄당이란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다. 수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건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육성이 있고 녹음이 있고 기록이 있고 그 정보를 검찰에 현재 제공하고 진술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 소속 이정건 등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은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들이 증거와 합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건,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노 장관은 돈을 표로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특히 한동훈 장관은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면서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적 필연성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0명 되는 사람들 가슴이 뜨끔했겠지만은 투표할 때 어느 쪽으로 찍었겠습니까?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를 앞세운 더불어범죄당이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은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두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더불어범죄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20명은 스스로 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성 항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양심이 찔렸다는 이야기죠. 그 직후 진행된 투표에서 이승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찬방간 표차는 윤 의원이 6표, 이 의원이 23표로서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20명이 결국은 돈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 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국회,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심판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를 심판받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감사합니다.